네, 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정미옥입니다. 오늘도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종목들 수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사를 도와주실 수사관 두 분은 토마토 투자자문 고광현 운용력, 메리츠 종금증권 박창윤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서의 새 용의자 화면으로 소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액토즈 소프트, 두 번째 용의자 동원개발, 세 번째 용의자는 현대 EP. 이 용의자 하나씩 불러내서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액토즈 소프트, 그의 알리바이는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 하락의 끝자락. 네, 지난주 금요일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이틀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주가가 또 워낙 많이 빠져 있기도 했었거든요. 네, 액토즈 소프트 용의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액토즈 소프트 오늘 알리바이는 뭐 지극히 타당하다. 네. 뭐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 이것은 뭐 분명한 사실로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난해 매출액이 이제 1,008억 원이죠. 그래서 2% 정도 이제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그렇지만 영업이익 54억 원으로 이제 흑자 전환, 분명한 이제 흑자 전환을 나타냈기 때문에 뭐 움직일 수 없는 알리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순손실이 67억 원으로 이제 손실이 났습니다만은 일단 적자 축소가 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그 게임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에서는 살짝 좀 벗어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시기가 뭐 2013년, 2014년인데 이제 한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약간 조금 이제 시장의 뭐 주요 이슈다 이렇게 해서는 약간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액토즈 소프트 한번 잠시 보면은 뭐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모바일 게임을 이제 주력으로 개발하면서 이제 국내외에 서비스하는 이제 게임 업체죠. 그래서 온라인 게임으로는 이제 미르의 건설, 또 라테일, 뭐 드래곤 네스트 등이 있고요. 뭐 모바일 게임 쪽으로 이제 확산석, 밀리언 아서, 뭐 파이널 판타지, 그다음에 강철의 기사 등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미르의 전설 2라든지 3, 요 라테일, 요쪽에 이제 다양한 게임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그런 매출이 좀 외형적으로 좀 축소한 그런 한 해가 되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르의 전설 IP, 즉 지적 재산권을 이용한 그 모바일 게임 열렬 전기가 이제 중국에서 좀 출시되면서 이제 좀 외형 회복을 어느 정도 이제 이끌지 않을까 좀 그런 측면에서, 근데 오히려 또 그런 것이 열렬 전기에서 조금 이제 흥행세가 영업이익의 흑자로 좀 나타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중국의 지금 현재 모바일 게임 시장 계속해서 지금 성장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작 출시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다수 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단지 좀 아쉬운 것은 이제 과도한 비용 구조가 이제 해소되기까지는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매출액도 약간 좀 감소했고, 네. 또 순이익 측면에서도 순이익이 난 것이 아니라 또 순손실로 발생했고요. 그러나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고, 뭐 그런 측면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 한번 같이 한번 네. 간단하게 볼까요? 액토소프트 그 일봉 차트 보면은 2013년부터 2012년 고점 찍고 나서 계속해서 조정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 한 차례 7월, 8월 급등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그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금 뭐 내려올 만큼 내려온 그런 지점이다. 그래서 네. 물론 시장이 지금 현재 최근에 변동성을 보이면서 상당히 진짜 어떤 호재에도 지금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오늘은 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상승 추세로 좀 접어들었다 해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이 매수해도 되는 지점이다. 그래서 네. 뭐 석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그래도 현 상태가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제 상승 추세를 보여줄 시점이다라는 점에서 석방의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창윤 과장님께서는 NC 액토즈 소프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게임주에서도 사실은 그
세컨티어나 서드티어 정도에 속하는 종목이죠. 사실 퍼스트티어 종목군 내에서는 최근에 이제 컴투스라든지 NC소프트 그리고 게임빌 같은 종목들이 속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대략 한 조이시티 정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액터지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작년에 이제 IP 쪽 주로 이제 공부를 할 때 그 미르 전설 관련해서 중국 쪽 IP 관련 사업을 좀 관심 있게 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관심 있게 봤었던 기업이 이 액터지소프트입니다. 사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게임 개발 전문 업체와 좀 공동 개발 쪽 이쪽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로 이제 온라인 쪽에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셔 이쪽에 주로 이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주로 이제 미르 전설로 상당히 유명한 기업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야심차게 내놓은 게 파이널 판타지 14 그러니까 14 이쪽이었는데, 요게 작년 말 정도에 제가 체크했었을 때가 좀 매출이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가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게 보고 있었던 측면인데, 오늘 이번에 지금 영업이익 공시된 걸 보았더니 대략 이제 매출액 자체는 대략 한 1,008억 정도 기록을 하면서 한 2% 정도 감소를 했는데, 보니까 영업이익단에서는 대략 한 53억 정도로 큰 폭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관심 있게 좀 제가 체크를 해보았었는데, 그 공시내역 좀 더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았더니 영업이익 자체가 늘어난 것 자체가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가지고 늘어난 게 아니고요. 원가 절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건비 줄이고 개발비 축소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흑자 전환한 것으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고, 보니까 관계기업 쪽 이쪽에서 좀 손상 차손한 게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아이엔티티 모바일 쪽,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파이널 판타지 14 퍼블리싱 사업 총괄하는 이쪽이 있거든요. 이쪽 관련해가지고 좀 그 손상 차손 자체가 좀 나타나는 것 같고, 이쪽 담당자 자체가 이번에 사임을 하면서 관련 이제 좀 공백이 처할 것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한번 체크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저는 글쎄요, 좀 중립적인 의견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이제 중립 의견 정도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올해 모바일 게임 쪽에서 좀 지켜봐야 될 만한 것이 있는데, 뭐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에 계속해서 지금 그 프로젝트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대략 드래곤 아이드, 2분기에는 프로젝트 C, 그리고 드래곤 네스트 이쪽이 그 연달아 지금 출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 그 숫자가 얼마나 찍힐 것인지가 아무래도 올해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 단순히 흑자로 턴어라운드 했다고 해서 여기가 지금 바닥이다 이렇게 논하기에는 지금 현재 게임 업황 전반적으로 제가 바라보았었을 때는 어찌 보면 순환매 형태로 돌아가는 장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도 섹터로 올라서기도 힘들고, 더군다나 그 액터지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퍼스트티어 종목군이 아니라서 아무래도 지금 현 시점에서 바라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용의자 좀 위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터지소프트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수사관의 의견이 조금 엇갈렸습니다. 일단 원가를 절감하면서 알리바이대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또 중국의 모바일 게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신작 출시 등 수익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석방의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게임주들의 특성상 드래곤 아이즈나 프로젝트 C 등 이런 모바일 부분의 성과를 조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이 부분이 올해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보수적인 의견, 위험의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액터지소프트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동원개발, 그의 알리바이는 실적 대비 저평가, 시장 급락에도 견조한 흐름. 네, 알리바이대로 실적도 좋았고요. 지난주에 암흑 같던 장 속에서도 빨간불을 켜고 있었던 용의자입니다. 또 저평가돼 있다는 분석도 계속 나왔고요. 근데 앞으로도 좀 이런 견조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예, 동원개발 네. 앵커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석방 의견 먼저 제시하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이 지난해 매출액이 이제 5,1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1% 정도 증가해줬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1,171억 원,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2% 증가. 순이익은 이제 902억 원으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하면서 영업이라든지 매출액
뭐 순이익 전부 다 50% 이상 전년 네. 동기 대비 상장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지난주 이제 우리 시장이 정말 네. 급락보다도 더 심한 뭐 폭락 장세였는데, 뭐 그 중에서도 막 상당히 안정세를 보였는데, 이런 흐름을 보인다고 하면 이제 조금 시장이 안정되면 또 가파르게 계속해서 상승세,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원개발 한번 잠시 좀 보면은 특히 이제 국내 건설 쪽이죠. 그래서 주택 사업 중심의 이제 중견 건설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학교라든지 빌딩, 뭐 도로, 교량 이쪽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로얄 듀크라고 하는 또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 건설 쪽에 지금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 그 동원 로얄 듀크 쪽에 이제 분양을 또 매출로 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자체 공사가 좀 확대가 좀 기대되면서 뭐 수주 잔고가 풍부하게 좀 확보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매출 성장과 더불어서 이제 외형 성장이 뭐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또 영업 활동상의 또 현금 창출력이 또 양호해서 네. 또 재무 구조 자체도 좀 안정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2017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9월부터 이용 가능한 또 부산의 일광 지역에 또 1만 9천 평 정도의 또 토지를 지금 현재 매입해서 또 향후 성장 동력도 확보되어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1270세대를 이제 분양할 계획인데, 뭐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일단 네. 분양 시장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지난해 실적도 봤습니다만 4분기 실적도 막 상당히 좀 괜찮게 좀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한번 이 종목도 역시 그 일봉 차트를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동원개발, 사실 저는 뭐 건설 쪽 종목은 왜냐하면은 큰 대형 해외 쪽을 담당하는 것은 사실 그다지 지금 현재 그 메리트라고 할까요? 좀 장점 없는 부분에 없는 반면에 동원개발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보다는 이제 국내 쪽에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역시 아까 최근에 급락장 속에서도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도 네. 한번 접근은 가능한 지점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역시 석방 이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원개발. 이번에도 운용영님께서는 석방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박창용 과장님께서는 동원개발 용의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석방해도 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용의자 좀 중립 의견 정도에서 위험 의견 먼저 드리고 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주택 전문 종합 건설 기업이죠. 주로 이제 자체 사업 통해서 이제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대략 매출액 대략 한 80% 정도가 자체 사업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자체 브랜드로서 동원 로얄 듀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대략 국내 도급 쪽에서 건축이라든지 토목 쪽에서 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그 지난주 시장 빠졌을 때 그나마 가장 선방한 업종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오히려 낙폭과대 대형주, 그 중에서 산업재 사이클에 속해 있는 건설 쪽이라든지 철강 쪽이라든지 화학 쪽 이쪽을 좀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건설 쪽 같은 경우에 고강한 운영률과 다르게 저는 대형 건설주가 오히려 좀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을 보시면요, 현대건설이라든지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시장을 아웃퍼폼하고 있는 모습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로서는 첫 번째, 우선 그동안에 이제 그 빅베스 우려감 자체가 큰 폭으로 끌어내리고 있었거든요, 주가를. 근데 이제 보시면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이제 회계 기준 자체가 변경이 되는데요. 거기에 좀 선제적으로 지난 4분기에 대략 미처공사를 큰 폭으로 지금 떨어내버리는 그런 움직임 자체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현대건설 쪽에서 그게 큰 폭으로 나왔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그 유가 하락에 따라 어찌 보면 이런 그 해외 쪽 저가면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빠진 수익성 자체를 작년에 보니까 자체 사업, 즉 주택 분양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작년에 대략 한 48만 채 정도 이렇게 분양을 하면서 해외 쪽에서
그 빠진 매출 자체를 오히려 그 국내 주택 쪽으로 지금 채워나가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해외 쪽 건설사들이 큰 폭으로 워낙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서 지금 큰 폭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요. 국내 사업만 하고 있는 동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국내 사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 이미 지난 4분기 그러니까 그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주택의 피크아웃 자체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형사에 대한 어찌 보면 현 시점에서 관점은 저 같은 경우에 좀 중립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동원개발 같은 경우에는 숫자는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증거자료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증거자료 보시면요. 4분기 기준으로 전 실적을 체크를 해보았었습니다. 매출 1,443억에 영업이익 385억 기록하면서 4분기만 놓고 보았었을 때 영업이익단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배 가까운 200% 넘는 호실적을 지금 달성을 하였었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 긍정적입니다. 이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그래도 지난주 악몽 같은 한 주에서도 잘 버텨내는 원동력이 되었죠.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소형주와 대형주, 건설주 중에서 저를 보고 어떤 종목을 살 거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업종 대표주 자체가 다시 한번 이제 아웃퍼폼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동원개발 물론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고 시장 급락 대비해서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번 4분기 실적을 보았더니 최근에 이제 그 미사강변 쪽 이쪽에서 좋은 실적 나오면서 기존 예상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었거든요. 이런 부분 확인했을 때는 괜찮지만 그래도 대형사 대비해서는 비교 여류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저는 중립 의견 관점에서 좀 이용이자 위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원개발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사관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일단 영업이익과 순이익, 매출액 모두 양호하게 발표가 되어 있는 용의자고요. 또 국내 건설 투자에 확대를 하고 있고 또 자체 공사도 확대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주 잔고도 확보를 해 나가면서 매출과 외형 성장도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형사 말고 중형 건설사를 건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실적 대비 저평가는 맞긴 하지만 대형사 비해서는 조금 매력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동원개발,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현대 EP. 그의 알리바이는 작년 양호한 실적, 충분한 주가 조정. 네, 작년에 영업이익이 40%대 증가가 됐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를 연속 3%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또 주가 하락폭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증권사의 분석도 있고요. 현대이피 용의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현대이피 일단 석방 의견 역시 들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석방 주시네요. 예, 네. 네. 가격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지금 싸다. 그것만큼 더 큰 그 호재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죠. 그래서 지난해 매출액이 8,677억 원.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2% 감소세를 보여줬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이 607억 원으로 42% 증가. 순이익 448억 원으로 역시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1% 정도 증가하면서 영업이라든지 순이익에서 큰 폭의 큰 폭의 증가세를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따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만 주가가 지금 충분히 바닥권에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현대이피는 이제 현대산업개발에서 이제 분사된 회사조에서 자동차용 이제 내외장재 플라스틱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보면 이제 그런 그 주요 전방 산업 쪽에서 이제 생산 물량이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경량화가 좀 진행되면서 판매라든지 또 수요가 증가세로 좀 보여줄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까 지난해 4분기도 괜찮았고요. 아까 실적 봤습니다만 지난해 전체적으로 보던데 영업이라든지 순이익도 특히 좀 증가세를 보여줬고 한번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EP 역시 뭐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많이 내려와 있죠. 그래서 제가 좀 딱 좋아하는 그런 포인트죠. 해서 네. 주가와 200 이동평선 만나는 지점, 그러면서 네.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지점, 바로 그 지점에 있다. 역시 네. 석방으로 최종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EP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용의자다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석방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박찬훈 과장님께서는 이 용의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오늘 운영유니까 저 의견이 상당 부분 많이 엇갈리네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용의자도 마찬가지로 위험의견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우선 현대 EP 같은 경우에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서 체크를 해드릴게요. 현대 EP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제 작년 말에서 올 초에 크게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올해 CES 관련해서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큰 폭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때 이제 작년 말부터 크게 수혜주로서 주목을 받았었던 것이 이제 자율주행차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 모듈 쪽과요. 그리고 오히려 자율주행차, 즉 연비 관련해서 이제 좀 차량 경량화, 뭐 이쪽이 상당 부분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쪽의 대장이라고 하면 2차 전지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DI, LG 화학 자체를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밑단에서 이제 장비주 쪽이라든지 소재주 쪽이라든지 거기에 파생되어 있는 부품 쪽이라든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자율주행 모듈 쪽, 이런 쪽까지도 같이 한번 큰 폭으로 움직였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대장주인 삼성 SDI, LG 화학 같은 경우가 큰 폭으로 이제 차익실현 매물 자체가 출회가 되면서 큰 폭으로 많이 밀렸었고요. 현대EP도 그 연장선상에서 같이 한번 밀고 내려왔었습니다. 그게 지금 최근까지 흐름이고요. 아직까지 이제 삼성 SDI라든지 LG 화학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반등을 하지 못한 이상 세컨이라든지 서드 티어 단에서 지금 움직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제가 이제 실적을 체크를 해보았더니 실적 자체는 상당히 훌륭합니다. 4분기 매출액 단에서는 대략 2,230억에 영업이익 163억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에 부합을 했었거든요. 영업이익 단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대략 한 66% 이상 상승하는 상당 부분 호실적을 기록을 하였고, 내용을 보았더니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세 가지 사업 부분이 있어요. 대략 이제 폴리프로필렌 쪽, 그리고 폴리스티렌 쪽, 그리고 폴리에틸렌 쪽, 이쪽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대략 그 폴리스티렌 쪽, 이쪽 같은 경우가 지금 주요 이제 백색가전 쪽에 사용되는 이제 단열재 뭐 이쪽이거든요. 이쪽 같은 경우가 좀 수요가 부진하면서 좀 약했던 부분 자체가 현대 기아차 쪽이 들어가는 차량 경량화 소재 폴리프로필렌 쪽, 이쪽에서 큰 폭으로 예상치를 웃돌면서 오히려 실적 자체가 큰 폭으로 좋아졌었거든요. 전반적으로 회사 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PER 단에서도 보면 대략 한 올해 신문수 퍼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6배 정도 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그렇게 크게 부담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생각해 보았었을 때 전체적인 이제 스마트카 전반적인 업황 자체가 돌아서지 못했다는 부분이 첫 번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차, 기아차가 밑에서부터 큰 폭으로 반등을 하고 있지만 앵고 효과를 등에 업고 밑에서부터 지금 기술적 반등일 것인지 아니면 추세를 완전히 돌리는 반전 후 초기 국면일지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지금 세컨티어, 서드티어 종목을 건드릴 필요까지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싶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위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EP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두 사 간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도 예상치에 부합하게 발표가 됐고요. 차량 경량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쪽의 부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선 석방의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는데요. 가격 부담도 없긴 하지만 전반적인 스마트카의 업황이 돌아서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 앵고의 효과도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는 조금은 좀 위험으로 분류해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현대 EP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3명의 용의자 알리바이를 확인해 봤습니다. 고광현 운용경님께서는 오늘 용의자 모두 석방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떤 용의자가 가장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예, 세 종목 다 지금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 없는 자리이긴 한데, 특히 현대 EP가 지금 현재 상승 추세가 좀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 뭐 약간 정도 상승세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현재가 근처에서 뭐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좀 짧게 8,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창윤 과장님께서는 아쉽게도 오늘 석방에 의견을 준 용의자가 없었습니다. 네, 용의자와의 오늘 수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용의자를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